기관과 외국인들의 평단가를 찾을 수 있는 매수단가, 매집을 하는 경우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매도를 하게 되면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요. 또 매수를 하게 되면 꾸준하게 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꾸준하게 매수든 매도를 한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대형주 매매를 많이 하고 급등주나 테마주를 매매하기 힘든 분들은 대형주 수급 매매를 좀 많이 하는데요. 수급을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하고 꾸준하게 한 방향을 계속 매수하고 왔다 그러면 이 기관들의 매수 단가, 평단가와 외국인들의 평단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매매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표 추가해서 하면은 이게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기간 순매수 수량을 치면은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위에는 기관들의 매수세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아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 구간에 하락 구간에 접어들면서 이 하락 구간을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기관이죠.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 창구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나 매도세가 세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형식으로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그러니까 매도 주체, 즉 하락시키는 주체의 매도세가 멈춰지는 순간 저점을 찍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구간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하는 순간부터 저점을 찍고 이 종목은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왔다. 수급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못지않은 수급이 기관들의 매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확연하게 표가 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매수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물론 외국인의 매수는 샀다 팔았다가 수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기관들의 매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양매수기는 하나 기관이 세다. 기관이 즉 매수 주체다. 주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왜? 주포인 매수 주체가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 순매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고점에서 사면 사자마자 또 손실 보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된 걸 보고 고점에서 사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대로 밀려버리는 효과가 나오죠. 이런 구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의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매도할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한다. 심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메이저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비중 축소를 해버리거나 매도를 합니다. 심리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심리가 좋아지고 시장에 그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추정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매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차익 매물이나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주가 탄력이 강하게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큰 매수량이 아니고 큰 금액의 매수가 아니어도 꾸준하게 매수세만 유입이 된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수급 상황이 정말 좋아진다는 거예요. 매도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차익 매물도 안 나오고 팔려고 하던 사람들도 한 번 더 홀딩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매도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세가 줄어든다는 거는 조금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심리가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효과가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가 볼게요. 자, 이 구간부터 상승이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도 분석을 했지만 여기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어떨까요? 매수도 많지만 매도도 많죠. 그럼 얼핏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그냥 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단타 치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죠. 기관들은 매집을 한 게 보이죠. 확연하게 매수세가 많습니다. 항상 고점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쭉 들어오고 밀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쭉 들어오고 고점을 찍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 날로부터 고점을 찍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 날부터 추가 상승이 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그 수급을 보고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눌렀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하세요. 그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 기관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기관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핵심 포인트가 11월 22일입니다. 여기 고점을 찍은 날짜가 3월 8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점을 찍은 3월 16일이죠. 이 구간과 여기 구간, 기관들의 매수 수급 동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기관들은 132만 2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했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냥 없어요. 샀다 팔았다 안타 치다 보니까 그렇게 매집되어 있는 매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매수가 평단가가 얼마냐면 58,800원입니다. 58,800원. 외국인들의 매수 단가는 뭐 49,900원인데 별 의미가 없죠. 왜? 매집이 안 돼가 있으니까. 걔네들은 단타를 계속 쳤으니까. 이 수량이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참고를 여러분들이 키움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58,000원이죠. 58,000원이면 어디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58,000원인 거예요. 상승을 하다가 단기 고점을 찍고 밀렸는데 이 구간부터 저점을 잡아주는 가격이 얘네들의 평단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단가를 이탈하지 않는다. 58,000원. 58,000원이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평선에 대한 지지도 받고 60일선에 대한 지지도 받습니다. 60일선에 대한 지지도. 이평선의 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수급을 보는 거잖아요. 수급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평단가를 찾아서 거기가 지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58,000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추세 상승을 쭉 하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계속 보이잖아요. 꾸준하게 매수 보이는 종목들을 그대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눌러줄 때, 내려올 때 빨리 이 창을 찾아서 이 기관들의 평단가가 얼마며 매집 물량이 얼마며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평단가가 나온다. 그럼 이 구간에 내려왔을 때는 분할로 잡아볼 수 있는 되는 거죠. 최저가에 매수하는 또 효과도 되는 거고, 이 기관들은 평단가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매수한 물량이 132만 2천 주를 매수를 해가 있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자기네들 평단가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어를 시킨단 말이에요. 때문에 단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평단가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다르죠. 외국인들은 내려오면 또 사면 되니까 평단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관들의 경우는 다르다. 얘네들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58,000원 이탈시키지 않을 거다. 라는 게 여기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기술적 분석만 보고 차트에서 줄만 보고 선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이 구간에서 평단가를 찾아서 공략하면은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만 차트만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추세 상승했네. 그냥 기술적 분석을 잡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 차트 수급 분석을 해서 평단가를 잡으면 여기가 매수 존이 되고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거죠. 58,000원. 이 날짜는 여러분들이 수정하셔가지고 해보면 됩니다. 기관들의 수급과 매집, 주체를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평단가를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무조건 그 평단가가 나왔다 해도 그 평단가 아래로는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분석하던 도구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추세만 받고 저 캔들 그리는 이평선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그리고 저점을 잡고 매수 타점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는 한 개 더 주포를 찾아서 걔네들의 평단가가 얼마인지를 보고 조금 더 확실한 자리를 찾으면 그때 뭐가 됩니까? 비중 배팅이 가능한 거죠. 내가 분석했던 것보다 두 가지를 분석해서 저점을 잡았다 그러면 세 가지, 네 가지를 분석해서 저점을 잡는다 그러면 더 큰 비중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숫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